살얼이 낫다 시즌4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이현, 성우 최은혜.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효만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숙성은 또 1년 이상 숙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전통 방식의 식초를 만든답니다. 매출은 처음 왔을 때부터 거의 매년 배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3억이 되고, 그 다음에 5억이 되고, 또 7억이 되더라고. 계속 증가된 거죠. 그 다음에 10억이 되고, 또 12억이 되고, 그리고 또 15억까지 올랐어요. 원래 이제 제 꿈은 시골 내려가서 정말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그래서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리고 애들 키울 정도만 하면 그런 삶을 꿈꿨죠. 꿈과 명예, 여유까지 따라온 시골살이. 전통 식초기의 명맥을 잇는 한상준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타이틀 전통 식초계 1인자의 시골살이. 쪽빛 하늘과 다양한 여름의 색은 언제 봐도 숨을 틔워주는 매력이 있죠. 경북 예천군 너른 들판, 그곳 한가운데엔 한상준 씨의 식초 작업장이 자리합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주변이 깨끗해야 일손도 잘 잡히는 법입니다. 상준 씨, 아침부터 작업장 주변을 정돈하느라 바쁜데요. 51세. 식초 작업장인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자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베기 제거해 주는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 그 선조들끼리 해왔던 그 뭐라고 해야 돼? 신맛을 내는 조미료, 식초를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그대로 옛것은 지키고 또 새로운 그 현재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옛것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위생을 접목을 시켜갖고 사람한테 이로운 식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식초를 만드는 데 도전하며 외길을 달려온 지 16년 차. 자리 잡고 규모도 꽤 커졌습니다. 소나무 부러진 거랑 이거 좀 채워야지 뭐. 저 있는 데로 옮기시죠. 어디 이거를? 네. 동생 한상윤. 어제 태풍이 와서 가지가 부러진 것 같아요.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나뭇가지를 치우는 상윤 씨. 밤사이 태풍이 지나간 터라 작업장이 엉망이 된 모양인데요. 이거를 제작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렇게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부식돼 버렸네요. 나무 벤치. 이거 불개가 갈까 이거 부러뜨려. 들고 가시도 될 것 같은데 강아지 때문에. 벤치 밑에 있는 강아지. 복자야, 일로 와 이놈아. 복자 일로 와. 집에 가 있어. 네 할머니한테 가 있어라.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귀엽죠? 종자는 발발인데. 발발이야. 또 왔어. 가라니까. 조그마한 강아지. 똥개라기보다는 발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지마. 근데 발발이 할머니한테 되게 혼난다. 주인도 잘 따르고. 들어봐. 그냥 가자 이렇게. 삭불지 나간다. 부서진 벤치. 형제가 부단히 힘을 합쳐보는데 어째 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예. 친동생. 저희는 형제밖에 없어요. 둘입니다, 둘. 부서진 벤치를 옮기는 두 사람. 상윤 씨는 형을 따라 귀촌 대열에 합류했답니다. 47세. 한 10년 전에 이 시골에서 식품 생산하다만 손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형님 일 도와드리러 내려온 거죠. 원래 어디 계셨어요? 서울에 있었습니다. 형제가 모두 상경했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은 이제 와서는 형님이 든든하고 어머니도 계시고 참 좋은데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거 뭐라. 나도 이거 한 번 더 정리하고 옮기자 이쪽으로.
숙성실 문을 여는 상준 씨. 약간 강아지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가 임마. 상준 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복자. 말썽꾸러기 같죠? 옹기를 옮기는 형제. 본격적으로 식초 작업장 일을 시작해 봅니다. 옹기를 내려놓는다. 이게 숙성실이야. 식초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발효가 끝났다고 해서 식초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숙성을 해야 됩니다. 숙성을 해야 그 맛이 차분해지고 식초에서 깊은 맛 나고 또 식초에 각종 그 유기산 성분이 이렇게 많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땅 속에다가 항아리 묻어가지고 식초를 숙성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식초라 숨 쉬는 항아리로 발효를 하는 건데요. 온도와 습도, 공기 순환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쓴답니다. 상준 씨가 숙성실 레버를 돌리자 안막이 올라가며 빛이 들어온다. 두 사람이 겨우 옮길 만큼 거대한 항아리가 장관으로 펼쳐진 이곳. 갓 발효된 식초가 최소 1년 이상 땅 속에서 숙성되는 곳입니다. 항아리 뚜껑을 닦는 상준 씨와 동생 상윤 씨. 항아리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것만도 한나절은 걸리겠는데요. 500개는 좋게 돼 보이는 항아리.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식초의 핵심은 오랜 기다림. 그늘진 땅 속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항아리 표면과 땅 속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미세한 대류 현상이 숙성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냄새 나죠, 식초 냄새. 항아리 안을 보여주는 상준 씨.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속에 항아리가 이 주둥이 입구까지 이렇게 땅에 묻다 보니까 이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항아리를 땅 속에 이제 덜 묻게 되면 온도 편차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를 계속.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제 김치라든지 어떤 이제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땅 속에 많이 묻어서 했었었죠. 네. 식초를 다 퍼내고 나면 이 뚜껑을 이렇게 오픈해 열어 놓습니다. 열어 넣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물론 이제 식초를 퍼내고 나면 남아있는 잔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닦아내고 정리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수분이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증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뚜껑을 열어놔요. 열어놓고 나중에 다시 식초가 이쪽으로 이렇게 숙성으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세척을 하고 닦아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게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안 꿇으면 그 항아리 안을 세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어야지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땅 속에 묻힌 항아리를 관리한다는 건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드는 일이지만 좋은 식초를 위해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감내합니다. 상준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항아리 안을 행주로 닦는다. 귀촌 16년 차.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초의 신맛이 처음 조금씩 나다가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처럼 그렇게 아주 신맛이 강하게 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미생물이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발효만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숙성은 또 1년 이상 숙성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식초에서 신맛이 나는데 신맛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신맛의 구성이 아세트산, 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그리고 구연산, 호박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이 신맛을 같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드셨을 때, 섭취를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한테 이로운 역할을 하는 거죠. 작업장. 요새는 추석 명절이 코앞이라
제품 포장일로 부쩍 바쁘답니다. 발효 식초가 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지면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데요.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 선물 세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식초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거 이제 귤로 만든 식초인데 여기에는 귤이 23개가 들어가요. 한 병에. 이 한 병에 23개를 이렇게 농축을 해가지고 식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걸쭉하고 새콤달콤합니다. 귤 100%로 다른 어떠한 첨가물 없이 식초를 만든 거죠. 사과는 이렇게 사과가 12개 들어갑니다. 이 주먹만한 사과가 12개를 사과를 파쇄를 해서 즙을 따서 얘를 졸여서 이것도 사과 100% 식초예요. 어떤 첨가물도 없이 과일만을 발효해 만든 식초가 가장 인기가 많답니다. 매출은 처음 왔을 때부터 거의 매년 배로 뛰었어요. 제가 처음 시골 내려왔을 때 매출이 하나도 없었고 그해는 이듬해에 한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많이 댕긴 거죠. 이듬해 8천만 원. 그 다음 해에 1억 6,500만 원인가 매출이 올랐어요. 그 다음 해에 이제 매출이 3억이 되고 그 다음 해에 5억이 되고 또 7억이 되더라고. 계속 증가된 거죠. 그 다음에 10억이 되고 또 12억이 되고 그리고 또 15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더 안 오르더라고. 안 오르고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15억에서 다시 12억으로 좀 떨어졌다가 새로운 이제 사과식초나 이런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상준 씨의 식초는 전국의 대형 백화점과 200개가 넘는 농수산식품 매장에 납품된다고 하네요. 식초를 싣고 떠나는 택배차. 깻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상준 씨가 고향에 내려오며 어머니도 작업장 일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머리 좋아요. 깻잎밭에 있는 어머니 김남분. 일월도 오고 향시 연구하고. 우리 아들은 부모만 잘 만나시면 저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진짜요. 자, 초등학생 때 저 아빠 세상 떴는데 반듯하게 커준 것만 해도 고맙죠. 어머니 남분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깻잎을 딴다. 용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데 어머니는 굳이 텃밭에서 작물을 길러다 밥상을 차립니다. 주방에 있는 어머니. 보통 8명, 9명인데 8명은요? 근데 요즘은 대모이제 바빠가지고 10명 10명 정도? 직원이 10명. 정도가 아니고 10명, 11명. 적은 인원도 아닌데 매일 점심상을 홀로 준비하는 어머니입니다. 대충 사 먹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나요. 특별할 것 없이 소박한 반찬에 어머니 사랑이 무겁게 차려진 밥상. 이런 게 바로 먹으면서도 그리운 맛이죠. 콩나물 무침과 멸치볶음, 오이소박이 등이 차려진 밥상. 이곳에서 어머니 손맛은 모두에게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남은 시간을 달려갈 힘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상준 씨와 직원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는다. 오후엔 누룩을 만드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장. 쌀로 이제 쌀로 이제 누룩을 띄워야 되니까 저희는 쌀로 누룩을 띄웁니다. 자막.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 상준 씨가 물을 따르고 남은 쌀을 기계에 넣자 가루가 되어 나온다. 누룩은 곡물 식초를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는 재료랍니다.
이게 수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장갑을 못 껴요. 장갑을 끼면 이게 습도를 잘 못 맞춰서. 쌀가루에 물을 조금씩 그렇죠. 끓여가며 수분을 조절하는 그래서 상준 씨. 습도 조절 때문에. 맨손으로 쌀가루를 뒤적이며 습도를 맞춘다. 식초가 되는 작은 과정 하나하나.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성준 씨, 쌀가루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쉼터이자 누룩을 만드는 작업장도 된다는 오두막입니다. 상준 씨가 바닥에 보자기를 깐다. 이게 누룩 그 위에 성형입니다. 올려놓은 둥글고 납작한 누룩을 틀에 띄우려면 면보자기를 덮고 쌀가루를 우리 매주 넣는다. 띄우듯이 성형을 해야 되죠. 술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지금 술 만드는 거예요. 식초가 되려면 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자기를 싸맨다. 누룩으로 먼저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다시 초산 발효시켜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렇죠. 모양. 이제 발로 밟아서. 보자기에 싼 쌀가루를 발 뒤꿈치로 밟으며 제자리에서 도는 상준 씨. 그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다 누룩 띄울 때는 다 이렇게, 그래서 뭐 버선발로, 어머니들 버선발로 이렇게 누룩을 디디는 것처럼, 남자 같은 경우는 한 5바퀴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밟으라 그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8바퀴, 7, 8바퀴 좀 더 밟으라 그러고. 상준 씨가 보자기를 풀고 완성된 누룩을 보여준다. 둥근 케이크 모양. 자, 이렇게 누룩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손가락 2마디보다 이렇게 비교해서 더 두꺼우면 잘 안 돼요. 누룩이 손가락 2마디보다 더 두꺼우면 이게 두께가 두꺼워서 안에 내부에 있는 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가 썩고, 또 너무 얇으면 빨리 말라버려. 건조가 돼갖고 누룩 곰팡이가 자랄 시간을 안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적당합니다. 손수 눌러서 완성한 누룩. 조금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10년 넘은 세월 동안 쌓은 상준 씨만의 노하우가 뭉쳐진 모양입니다. 누룩방으로 들어가는 상준 씨. 짚이 깔린 선반 위에 누룩을 올려놓는다. 그 15일 동안 누룩이 띄워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제 곰팡이가, 지금은 누룩 곰팡이가 자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보름 동안 누룩 곰팡이가 자라는 거예요. 온도, 습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라서 이제 누룩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는 지금 집을 이렇게 깔아서 그 습도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공기 소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집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술을 만들 때 필요한 효소가 보름 동안 이곳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뭐 명인 아니고 또 뭐 장인, 글쎄요. 그 식초는 제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식초는 미생물이 만들어 자연이 만드는 거야. 저는 그냥 그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모섬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초산균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온도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또 공기는 어떻게 흘러야 되고, 또 습도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보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명인이나 장인이나 뭐 이런 거는 안 어울린다고 봐요. 식초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명인 호칭에 손사래를 치는 상준 씨. 식초는 자연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도울 뿐이라는 그의 식초 철학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급조한 것은 어설프고 탈이 나기 마련이죠. 빠른 것만을 강조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도 항아리에서 익어가는 식초처럼
때로는 느리게 걷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다. 시골의 하루는 일찍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식초 작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느리게 익어가는 식초여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태산인데요. 이거는 지금 식초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식초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식초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발효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얘는 지금 발효가 잘 되고 있고 이 발효실이 여기 말고 또 그 2발효실, 3발효실 또 있어요. 근데 2발효실에서는 지금 발효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발효 잘 되고 있는 놈을 발효가 잘 안 되는 데에다가 접종을 하는 거예요. 발효 잘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균을 미생물을 그러면 이제 저쪽도 이제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아리에서 그렇게. 식초를 퍼낸다. 발효실에 넣었다고 뚝딱 완성되는 식초가 아닙니다. 온도와 공기를 예민하게 조절하는 것은 물론 계속 산도를 측정하고 그 정도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는데요. 상준 씨가 식초를 가득 담은 들통을 들고 다른 발효실로 들어간다. 일단은 뭐 얘들은 지금 아까 1발효실에 비해서 신맛이 덜하죠. 신향이. 그러니까 발효가 지금 덜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항아리 입구를 덮은 보자기를 벗기는 상준 씨. 국자로 들통에 들어있는 식초를 뜬다.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앞에는 발효 잘 되고 있는 놈을 여기다 이제 부어주는 거죠. 항아리에 식초를 붓는다. 시클름한 식초 향이 여기까지 풍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노력으로 선조들의 전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막대 끝에 앉아 있다.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나무들. 기차가 지나가는 차단기 앞에 승용차가 멈춰서 있다. 용궁 전통시장. 장날이면 반드시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어머니. 뭐 살 건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와 상준 씨. 텃밭에서 키울 수 없는 작물이나 생선을 구입해 점심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판에서 잘라 파는 두부와 생선 등을 파는 장터. 여기 복자 닮은 강아지들도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복자도 이곳에서 데려온 거라죠?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강아지들. 아이고 10,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나하고 싸우는 게 일이라 그래가지고 공주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 어머니 밥을 하셔야 되니까 뭐 반찬 사러 왔습니다. 어머니 머릿속엔 이미 다음 점심 메뉴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노가리 요거는 18,000원. 그건 안 하지. 요거는 15,000원. 더 큰 건 없어요. 이건 20,000원짜리. 예, 이건 5마리고 5마리. 근데 이게 한 손에 5,000원인데. 그거 다 다 줘. 그거 얼마? 그거 한 손에 5,000원이면 10,000원에 다 주면 되겠네. 만원 다 주면 한 개도 안 남아요. 12,000원, 2,000원 남아. 뭘 2,000원 남는 거고? 나 누가 한 마리 떼지 누가 그거 다 붙은 거 하래요 왜? 25,000원짜리 3만. 아니, 이거 꽁치래요. 예, 37,000원이지. 아, 3만 원 줬잖아 아까. 여기가 전부 그랬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랬게 3만 원, 10,000원 줘, 4만 원 있게 37,000원, 3,000원 받아갈 수만.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야 뭐. 돈을 내주셔야 되는 내주셔야 돼. 아이, 이게 나는 그런 수만 안 해요. 예상이 다 돼. 아, 영감부가 웃겠어. 오징어도 한 2마리씩 가져갈까? 예. 큰 걸로 줘가, 큰 걸로. 시간이 되면 같이 어머니 스쿠터 타고 나오시니까 특히 이제 뭐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모셔서 이렇게 오는데 평상시에는 어머니 혼자 오세요. 더 편하다고. 저도 바쁘고
장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안녕하세요. 상준 씨. 양손에 봉지를 가득 들고 있다. 내가 한 개 줄게. 무거울 텐데. 여기까지 가서 차 갖고 와야지. 뭐가? 상준 씨가 내민 봉지를 어머니가 받는다. 한 개 주고. 이번엔 대형마트로 간 상준 씨와 어머니. 반드시 이렇게 장을 보신다니 보통 체력 소모가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장 설 때마다 나오셔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이 장 일해 봐서 이거 다 이제 밥하는 게 엄청 힘드신가 봐요. 너무 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오늘도 좀 힘드셔가지고. 장을 보고 밖으로 아이고. 나온 어머니와 상준 씨. 식당 되면 아줌마를 구하자. 밥하는 사람을. 돈 줘. 밥하- 구하는 거 돈 줘. 어? 구하는 건 날 돈 줘. 아니 힘들어 하시니까는 이제 뭐 잔일도 하고 식당 볼 수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아이 시끄러. 항상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어요. 기회가 되면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죠. 규모가 커진 식초 작업장 뒤편엔 상준 씨가 자란 옛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집 마당에 서 있는 상준 씨와 어머니. 아이고. 이거 옛날 집인데 기억이 나죠. 옛날 집인데. 옛날 집도 또 이거 수리해가지고 이렇지. 옛날에는 아주 조그만 아주 초가집이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이제 하우스 여기 이 안에 장독대 그 항아리를 묻어 놓고 했었었죠. 그때 뭐 돈이 없으니까. 옛날 살던 집. 그쵸, 옛날 살던 집이는. 근데 처음 내려갈 때는 이게 이제 이것도 없었어요. 이게 앞에. 외벽. 예, 이것도 없었었고, 이건 제가 내려와서 한 거고, 원래는. 근데 옛날 집이 이게 원래 어렸을 때는 되게 컸었단 말이야, 집이. 엄청 크고, 여기에 이제 소 그름더미도 있었고, 저기에도 소 마구간하고 집이 한 채 더 있었었고, 엄청 컸었는데,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엉망인데 지금. 아이고. 모자가 옛집으로 들어간다. 제가 시골 내려온다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잖아요. 나 시골 내려올랍니다. 반대하셨고, 그래도 내려올랍니다. 그렇게 몇 번 찾아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래 뭐 이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듯이 허락을 하셨는데, 뭐 하려고 내려오나, 이제 식초 만들러 내려오네. 식초 되겠나? 하여튼 그런. 어머니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모 자식이 그냥 끈착했지. 옛집은 손에 쥔 것도 없이 식초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을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터전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도 객지 나가 계시고. 근데 식초를 하려면은 식초 공장이 있어야 돼요. 식초 공장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식초 만드는 어떻게 설비라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어야지. 제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 이게 이제 집이 비어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 이제 객지 나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식초 공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부엌에 보면 가공실이야. 부엌에 가공실. 여기 안방에 여기 이제 발효실. 그리고 이제 식품 공장 하면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쪽방 이렇게 창고 붙여놓고. 저는 사랑방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며 살았죠. 나는 앞으로는 지 건강을 챙겨야 돼요. 첫째, 너무 지 몸은 안 챙겨요. 남한테는 참 잘해요. 지가 안 먹어도 베풀고 하는데 지 몸을 안 챙겨요. 그건 다 알아요. 그리고 별로 지 몸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난 몸 옷 이런 게 아니고
지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경은 차게 써가지고 나이 들면 되는 머리가 제가 벽발이잖아요. 그냥 지금 모습, 건강하신 모습, 지금도 뭐 아프시긴 여러 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프신데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참 큰 복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과 고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 모자가 이곳에서 유독 추억에 젖어들고 애틋해지는 이유입니다. 상준 씨 집. 신발을 물어뜯고 있던 강아지 복자가 상준 씨를 졸졸 쫓아간다. 상준 씨가 테라스 식탁에 앉자 앞발을 들어 바지를 잡고 매달린다. 복자야, 엎드러진다니까. 네. 모르겠어. 엎드러지나. 아파 하지마 물어 하지마. 식탁 위에 웬 식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우리 식초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해서 그 식초의 어떤 단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응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샐러드도 만들어 볼 거고, 식초 뿌려서 해서 어떤 맛이 나는지 그거라든, 그 다음에 빵에도 찍어 먹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깻잎을 자르는 상준 씨. 깻잎에 방울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섞어 샐러드를 보기 좋게 담는다. 이게 이제 귤 식초로. 주황색 귤 식초를 샐러드에 뿌린다. 샐러드를 먹어보는 상준 씨. 귤 식초 뿌린 샐러드를 빵에도 얹어보고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봅니다. 상준 씨가 샐러드에 귤 식초를 듬뿍 더 뿌린다. 샐러드를 빵에 올려 먹어보는 상준 씨. 맛있다. 맛있어요. 조금 약하게 뿌리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뿌리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식초 발효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신맛을 조금만 더 높여도 되겠다라는. 그 지금 산도가 지금 5도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한 5.1도 정도나, 너무 많이 높이면 안 되고 살짝만 높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드레싱용으로 만들. 드레싱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샐러드 드레싱용인데 얘를 이제 음료로도. 상준 씨가 투명 컵에 우유를 넣고 식초를 탄 뒤 저어서 마셔본다. 맛있어. 자, 이탈리아 하면 발사믹, 일본은 흑초. 각 나라마다 고유의 식초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초가 없어 아쉬움이 컸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식초 문화를 만들고 싶어 이런 노력을 하게 됐다죠. 맛있어. 일단 제가 만든 식초가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사랑하는 식초가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몸에도 좋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맛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에는 좋은데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식초 자체를 여러 음식에 양념으로서 활용해서 조금 더 맛있게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뭐 식초로 만드는 음식이 무궁무진하죠. 지금 여러분 냉면 좋아하시죠? 냉면 뭐 들어가요? 식초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비빔국수 뭐 들어가죠? 초장 들어가죠. 우리나라만의 그 식문화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식문화가 뭐냐면 식초하고 장하고 결합된 문화예요.
장문하면 아시죠?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추장하고 만나면 초장 돼요. 초고추장 된다고. 우리 회 먹을 때나 아니면은 그 무침 먹을 때 초장 반드시 들어가죠. 식초 들어간다고요. 간장하고 만나면 초간장 돼요. 뭐 그 장아찌 빠질 수는 없는 거죠. 뭐 깻잎, 고추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식초가 다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식초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의 신맛을 신맛으로서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해줘 왔다라는 거죠. 모를 뿐이야. 알게 모르게. 하여튼. 복자 산책 가자. 일로 와. 작업장의 말썽꾸러기 복자와의 산책은 그만의 시골살이 즐거움입니다. 일로 와. 사실 여유 생기면 강아지 키우겠다 다 계획한 일이죠. 자, 산책 가자. 가자. 일로 와. 원래 이제 제 꿈은 시골 내려가서 정말 그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그런 삶을 꿈꿨죠. 시골길을 걷는 상준 씨와 복자. 방해하는 것 하나 없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복자와 상준 씨. 사람에게도 강아지에게도 시골살이만의 호사일 겁니다. 저는 식초를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돈보다는 내 인생 단 하나의 식초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직까지 저한테는 제 살아생전에 최고의 식초는 아직 안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예. 상준 씨가 바라온 건 그리 거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연으로 시간을 채우며 먹고 살 정도의 여유를 누리는 것. 돌고 돌아 다시 고향 땅을 밟고서 드디어 이룬 그것이죠. 자막, 늘 여유로운 고향의 삶을 꿈꿨던 상준 씨. 또 다른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